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4월 8년 수건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남원 유치가 마침내 이뤄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서울 중심 운영구상을 드러내자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남원 유치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국립의전원법 통과 전인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 남원에 설치가 되는 거죠? 지역을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중앙 캠퍼스하고 또 지역의료 실습이나 훈련을 위해서 지방 캠퍼스 두 가지 캠퍼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남원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서울과 지방에 나눠두는 이원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게다가 이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국립의전원 부지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마 수련병원이 주 수련병원이 될 거여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하고 있는데 워낙 그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수련병원과 의과대학이 근접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남원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구, 정책 기능은 서울에 두고 지방에는 교육시설만 둔다면 지방의전원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했고, 지역 정치권도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의료 인력난 해소라는 법 취지에 맞게 국립중앙의료원과 공공의료 클러스터까지 남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의료원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빅5가 다 있는데 뭘로 공공의료하는 병원이 거기 있어요. 일부라도 지방으로 가야지. 그렇지만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은 이미 진행 중이고 남원에는 수련할 병원이 꼭 필요하지만 현재 남원의료원은 규모와 진료 과목 등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 지역에서는 남원의료원 국립화까지 논의하고 있지만 설립준비위원회가 가동된 상황에서 이원화 구도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정부 여당이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치를 결정한 지 8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시의회가 지역 필수 의료와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과 연계해 국가 공공의료 체계를 지역에 구축하자는 취지입니다. 시의회는 수도권 중심 정책이 의료 격차를 키울 수 있다며 교육과 수련, 연구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산동면에서 추진되는 채석단지 지정사업 허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원 참교육 포럼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남원 기후환경연대는 28일 산림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이 장기간 대규모로 진행돼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식수원 오염과 생태계 파괴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내놨습니다. 이들은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우려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부실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산림청에 사업 신청을 반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아들의 불법 촬영 사건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부수는 등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주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 5월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수사받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들은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직계혈족의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은 어렵지만 입건은 가능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사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보다 앞서 남원과 임실, 순창, 장수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 의원이 일부 경우에 검사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자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반발한 건데요.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큰 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중한 논의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수막을 든 시민들이 박희승 국회의원의 남원 지역 사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시민의 숲 등 7개 시민단체와 사회민주당 등은 박 의원을 향해 검찰의 예외적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법안 찬성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반개혁적 형소법 발의 찬성을 즉각 철회하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 개혁의 큰 원칙은 어떤 이유로도 흔들려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피해자 보호 문제는 문서화된 보안 수사 요구의 실효성 강화, 이행시한 명시, 불이행시 징계, 교체 절차,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수처로의 이송 등 대안적 통제 장치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라는 개혁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사 출신으로서 성폭력이나 아동 학대 같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고 여러 수기 과정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에게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게 내 정확한 워딩 의사고 대표단이니까 다양한 또 의견을 또 토론할 수 있게. 실제로 박 의원은 검찰에 직접 보완 수사권을 없애고 보완 수사 요구만 남기는 개정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집회가 열린 당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상황. 검찰 보완 수사권 논란에 앞서 대법관 증언 문제에서도 법조인 출신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박희승 의원. 시민단체의 사과 요구 속에 지역민과의 진지한 소통도 앞으로의 과제로 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나라 갯벌 4곳이 세계자연유산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지역인 서산갯벌도 포함됐는데요.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도 한층 속도를 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등재가 결정된 현장을 한보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산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확정 순간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긴장했던 우리 대표단 얼굴에도 그제야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충남의 갯벌이 이제 온 인류가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세계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갯벌을 바탕으로 삶을 이어오고 이 소중한 자원을 지켜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국가유산청과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에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낸 쾌거인 만큼 현장의 벅찬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 곳은 서산과 여수, 고흥, 무안갯벌. 지난 2021년 등재된 서천과 고창 등 4개 갯벌에 더해 세계유산 구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갯벌이 세계 최대의 해양 생태계 보고로서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서 해안에 펼쳐진 이 갯벌은
대양주에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오는 철새들의 도래지면서도 그리고 전박이 물금 같은 그런 멸종 동물 서식하고 있고 관심은 이제 갯벌의 보존과 활용으로 쏠립니다. 서산시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수건 사업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오는 9월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마치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탄소를 빨아들이는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해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에도 나섭니다. 축구장 7개 규모로 내년 말 준공이 목표입니다. 내후년엔 125km에 이르는 해안선에 갯벌 생태길도 만들 계획입니다. 가로림만이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가치를 확보한 만큼 이를 발판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예타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럽의 와든해 버금가는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지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로 수산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어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7 전당대회 본경선의 권리당원 투표가 28일부터 시작되면서 전북 정치권 내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은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정치 운명을 가리는 분수령 성격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친명, 친청계 모두 권리당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번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향후 정치 생명과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김민석 후보를 돕고 있는 중앙당 관계자는 선호 투표도 변수지만 권리당원 투표율에 따라 당대표 경선 결과도 다를 수 있다며 투표율이 낮으면 정청래 후보가, 높으면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고 예측했다는 겁니다. 1인 1표제 확립과 검찰개혁이 이번 전당대회 화두가 된 만큼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일반 권리당원은 김민석 후보의 지지가 높지 않겠냐는 설명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국회의원과 권리당원의 엇갈린 선택도 이번 전당대회의 승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인 1표제와 검찰 보안 수사권을 두고 일부 국회의원은 기득권 유지에, 권리당원은 당원 주권주의, 완전한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당대회 이후 지역위원별로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도민일보는 더 큰 문제가 도내 일부 국회의원들이 단체장과 시도의원을 상대로 특정 후보 지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남원이 아닌 서울국립중앙의료원 옆에 두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전북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중화 흐름이 드러난 뒤에야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아직 전담 조직조차 꾸리지 않은 상황인데 지역사회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 국립의전원을 서울과 지방에 나눠두자는 논란에 이어 정은경 장관은 서울에 두겠다는 뜻을 드러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마 주 수련병원이 될 거여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하고 있는데 네. 워낙 그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수련병원과 의과대학이 근접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며칠 뒤 남원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전북자치도 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도 정부 방침을 다시 검토하라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로 몰리는 흐름은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수련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까지 남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수개월 전 지방선거 국면에도 제기됐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국립의전원의 수도권 설치나 2+2 교육 방식이 논의되는 이유는 단 하나, 수련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 균형 발전을 더디게 할 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복지부의 흐름이 서울 집중화로 기울어가는 동안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실무를 맡을 전담 조직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 정 장관 발언 뒤에야 정치권에서 지자체의 대응팀을 꾸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2, 3개월 안에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전북도의 TF, 이거 대응할 수 있는 TF가 구성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국립의료원 설립 지원 및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제 정당과 지역을 넘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립의전원 예정 부지의 절반 이상을 이미 매입한 남원시는 사실상 확정된 듯 했지만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8년을 기다려온 지역민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법률 안에 그 어디에도 남원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된 건데 된다. 되기로 했다. 아이, 당근 좋죠. 돼야지. 자, 그런데 도장 찍을 때까지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대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LG 헬로비전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읍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시민복지 혜택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데이터 센터 유치 등 미래 첨단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LG 헬로비전 대담 프로그램인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해 생활 밀착형 복지의 전면적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기존 60세 이상 시민들을 중심으로 지원되던 각종 보건 복지 혜택을 50세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독감 예방접종과 치매 조기 진단 서비스까지 50대 이상 정읍시민 누구나 선제적인 건강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포진, 폐렴귀균, 독감 예방 이런 거를 좀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그것도 이제 작년에까지는 만 60세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낮췄고요. 아울러서 치매 조기 진단비도 전 시민 누구나, 모든 시민 누구나 보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정읍시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데이터 센터 유치와 함께 신규 산업단지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농업과 생물산업 기반 위에 첨단 IT와 데이터 기반 산업을 이식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조성과 규제 완화도 함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첨단 산업단지에 한 20만 평 또 규모의 산업단지를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AI 데이터 센터는 이미 우리 정읍시하고 MOU가 맺어져 있어서 관내에 TF팀도 만들어서 지금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건 한 2, 3년 안에 준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50세 이상 복지 확대라는 시민 보듬 사업과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경제 엔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읍시에 시민 중심의 복지 도시와 첨단 미래 산업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이학수 정읍시장 편은 31일 낮 12시 25분에 첫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